저는 오늘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8살 김영희입니다. 평생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남편의 뒷조사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집 앞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내가 미쳤나? 80살 먹은 노인네가 무슨 바람을.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에게서 본 이상한 행동들이. 남편 박철수는 올해 80입니다. 1973년 중매로 만나 28배 결혼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고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집 막내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에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소. 하지만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 것이오. 그 약속을 남편은 50년 동안 지켰습니다. 아니,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버스는 다녀야 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소? 우리 애들 굶기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은지, 막내 아들 승호.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먹어요? 엄마 아빠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50년을.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손자들 봐주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요? 아, 그냥 친구 좀 만나려고. 친구요? 평생 친구 만나는 걸 귀찮아하던 사람이.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헐렁한 운동복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바지에 다리미까지 넣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무슨 경조사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좀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이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전화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줘도 전화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바꿔왔습니다. 새 기종으로. 여보, 웬 새 전화기예요? 아, 옛날 거 고장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잘 때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져가는데 그날은 깜빡했나 봅니다. 잠깐만 보면 안 되나? 50년 살면서 남편 물건을 함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랍도 뒤지지 않았고 주머니도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온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 아저씨,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같은 시간 괜찮으시죠? 기다릴게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저씨? 누가 우리 남편한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거짓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코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잔 사람. 새 아이를 낳고 가난과 병고를 함께 이겨낸 사람. 이 사람이 바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다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요즘 남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했다는 것을. 여보, 오늘 어디가?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복지관이나 갔다 올까? 그러세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돌이켜봤습니다. 남편에게 소홀했나? 아니, 항상 따뜻한 밥 챙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늙어서? 못생겨져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78년을 살아온 흔적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까?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1시간 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수연아.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바뀐 남편의 행동들, 새 휴대폰, 매주 수요일의 외출,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아버님이 그러실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봤어.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기다릴게요라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아버님 뒤를 좀 따라가 볼게요. 수요일에. 그게 괜찮을까? 어머니 혼자 이러고 계시는 것보다는 낫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 신문 보고 복지관 갔다 오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고. 여보,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왜? 맨날 멍하니 있어서.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거짓말했습니다. 또 50년 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달걀 부침,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 응, 오후 2시쯤 나가려고. 오후 2시. 역시 일찍 들어와요. 그래, 저녁 전에는 올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 다림질한 바지, 구두까지 닦았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 사람 치장이 너무 과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50년을 함께 본 뒷모습인데 오늘따라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멀리서라도 지켜보자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8살 할머니가 남편 뒤를 밟고 있다니.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며느리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가자. 남편은 버스를 탔습니다. 며느리가 차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신도시 쪽이네. 저기는 아파트 단지들만 있는데 30분쯤 갔을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내리셨어요. 우리도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꽤 큰 단지였습니다. 20층짜리 건물들이 여러 동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107동 앞에서 멈췄습니다. 승강기를 탔습니다. 어머니, 어느 층으로 가시는지 봐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승강기를 타고 층수를 확인하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경비실에 물어볼게요. 며느리가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12층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가 박 선생님 만나러 오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네, 107동 1205호에 사신다고. 여자였습니다. 역시 승강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201호, 1202호, 1203호, 1205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요즘 몸은 좀 어때? 그리고 여자 목소리. 아저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일단 아래로.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5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일단 내려가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여기?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 제가 이 여자를 안다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싫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봐요. 수연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여자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모, 들어오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침대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링거 거치대가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고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수진이. 박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막내딸 은지. 20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게 은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지의 제일 친한 친구, 박수진, 수진이,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뭘 말씀드려?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여기 온 거 설명할 거예요? 이 젊은 여자한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기억나? 은지 장례식 날. 그만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요. 막내딸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들어줘. 제발.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울고 또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 남편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었어. 은지 친구. 남편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아저씨, 제가 은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날 둘이 함께 있었다가 은지만 사고를 당한 거였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건너자고 했어요. 빨리 가서 영화 봐야 한다고. 은지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우겨서 은지가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차가.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계속 자책했대. 은지 대신 자기가 죽었어야 한다고.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후에 우연히 수진이 어머니를 만났어. 수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무슨 병인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혈병이요. 백혈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해도 5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문병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었다면 수진이를 돌봐줬을 거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난 30년 동안 치료비를 보탰어. 당신한테는 말 안 했어. 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알면 더 슬퍼할까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은지 이야기만 나와도 며칠을 울잖아.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까지 들으면 견딜 수 있겠어?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병원에 아무도 안 올 때 아저씨가 오셔서 말동무가 돼주셨어요. 25에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가 거실벽을 가리켰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웨딩 사진, 아기 사진, 가족 사진. 아저씨가 제 결혼식에도 오셨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축하해 주셨어요. 아저씨 말씀이 은지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은지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암이 재발했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됐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모,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은지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누렸을 삶을 제가 대신 살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매주 와서 병원 동행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진이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낮에는 혼자거든.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80살 노인네가 30년 동안 딸의 친구를 돌봐왔다는 것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여보. 수진이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수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모, 제가 아저씨한테 쓴 편지예요. 아저씨는 한 번도 답장 안 해주셨지만 저는 계속 썼어요. 편지를 한 장 펼쳤습니다. 아저씨, 오늘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또 한 장. 아저씨, 오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결혼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저씨,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이름을 은지라고 지었어요. 은지 언니를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이름이 은지라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10살이에요. 아저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 은지 이모가 있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었다고. 제 딸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매달 인출하신 돈은? 치료비 일부였어요. 요즘 항암 치료가 비싸서 아저씨가 매달 도와주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은지 몫이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을 몰랐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수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제가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5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모.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은지 언니 대신 살아남은 게 죄송했는데 아저씨 덕분에 이 삶이 의미 있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화났지? 당신한테 숨긴 거 미안해.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이게 내가 은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살 노인네가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살아있었다면 수진이를 돌봐줬을 거야. 내가 대신한 거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아. 이게 내 도리였어.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 치료비도 병원 동행도. 수연아,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만. 수진아. 제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은지 친구잖아. 가족이야. 이모.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 혼자 아프게 해서.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 언니는 항상 착했어요. 친구가 힘들면 자기 일처럼 걱정했어요. 그래, 우리 은지가 그랬지. 이모,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신 것도 언니 덕분이에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은지 목까지 살려줘서.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퍼도 기뻐도 힘들어도 혼자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 은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 은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의심했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달걀 부침도 부쳤습니다. 김치도 새로 꺼내고 밥도 정성껏 지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몇 시야? 7시. 오늘 밥 맛있게 지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제 일,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화 안 났어? 화요? 당신한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은지를 기억해줘서. 여보, 수진이를 돌봐준 것도, 혼자 감당한 것도 다 고마워요.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마음 알아요. 내가 더 슬퍼할까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이 해요. 수진이 돌보는 것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당연하죠. 우리 은지 친구인데.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제는 함께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 날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아저씨랑 같이 오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올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은지 친구가 어떻게 패야? 저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잘 먹고 있어? 너무 말랐어. 수진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호 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느라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딸 은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이랑 딸이 와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평일에는 혼자 있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저씨가 매주 오시니까. 수진이의 집은 깨끗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은 잘 먹어? 네, 먹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위해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죽도 쓰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어떡해? 수진이 줄 거예요. 애가 너무 안 먹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뭐가요? 당신 혼자 하던 걸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요일마다 큰 보자기에 반찬을 싸서 갔습니다. 수진이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엄마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어느 날 수진이의 남편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못 와서. 아니에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 제가 많이 못 챙겨줬어요. 회사 일도 빠질 수가 없고.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수진이의 딸 은지를 만났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 똘망똘망한 눈에 환한 미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은지야, 처음 보는 거지? 안녕? 아이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름이 은지예요. 하늘나라 이모 이름이래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은지구나. 엄마가 그랬어요. 은지 이모가 천사라고. 저도 천사처럼 착하게 살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은지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아픈데도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는 쉬어야 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처럼 엄마를 챙겼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은지야, 착하구나. 제가 엄마 도와드려야 해요. 저밖에 없잖아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혼자 힘들어하지 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은지도 저렇게 컸겠지? 그랬겠죠. 착하고 밝은 아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가끔 생각해. 은지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도 생각해요. 매일 수진이 은지를 보면 우리 은지가 생각나.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며느리 수연이가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응. 엄마 친구 좀 만나러. 친구요? 누구세요? 남편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를,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한테도 말 안 하고. 미안하긴요. 아빠가 대단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지 이모 친구분이라면 가족이잖아요. 민수야. 그리고 엄마 아빠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죠.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며느리 수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함께해요. 수진 씨 병원비 저희가 일부 부담할게요. 아니야, 그건 가족이잖아요. 은지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일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가족이 모두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수 부부, 막내 아들 승우까지.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렇게 다 오시면. 수진아, 우리 가족이야. 인사해.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누나, 저는 민수예요. 은지 오빠, 민수 오빠. 많이 컸네요. 어렸을 때 봤는데. 누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승호도 인사했습니다. 누나, 저는 승호예요. 은지 동생이고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은지 언니는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 축제 때마다 무대에 섰어요. 그랬어? 엄마는 몰랐네. 부끄러워서 말 못했나 봐요. 근데 진짜 천사 목소리였어요. 작은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노래 좋아해요. 엄마가 은지 이모 닮았대요. 그래. 그럼 한번 불러볼래?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은지가 불렀을 노래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진이를 찾아갔고 민수 부부도 자주 들렀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이제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이모,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웠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서. 무슨 소리야? 넌 안 죽어.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길어야 1년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네. 암이 많이 퍼졌대요. 간에서 폐로, 폐에서 뼈로.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모, 진짜예요.
20살에 5년 시한부 선고받았는데 40년을 더 살았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이모, 저는 후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고, 결혼했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은지 언니 목까지 다 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고마워요, 이모. 아저씨도, 이모도 모두.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나도 들었어. 1년. 어떡해요. 그 어린 은지는. 남편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자. 당연하죠. 그리고 작은 은지도 우리가 돌봐줘야 해. 수진이가 없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은지를 떠나보냈을 때처럼 다음 날 수진이의 남편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서 작은 은지 걱정이죠? 네. 아내가 입원하면 은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우리 집으로 보내요. 예. 우리가 돌볼게요.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재우고. 어머님 그런 폐를 끼칠 수가. 폐가 아니에요. 우리 손녀예요. 일주일 후 작은 은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온 아이.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은지야,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네. 할머니. 은지 방은 저기야. 예쁘게 꾸며놨어. 우리 은지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아이가 방에 들어가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진이 많아요. 응. 은지 이모 사진이야. 벽에는 우리 은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작은 은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은지야, 숙제 다 했어? 네, 할머니. 다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좋아요. 남편이 은지 손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고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지도 저렇게 컸을 텐데.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은지를 통해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 입원 횟수가 늘어났고 집에 있을 때도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길어야 며칠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알아요? 아직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편이 민호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해주자. 은지는 알아야 해. 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은지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는요? 환하게 웃는 얼굴. 은지야, 잠깐 앉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네. 병원에 입원하셨어. 은지가 가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인사요? 잠깐 입원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가 은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많이 아프셔. 놀라지 마. 네, 아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은지, 엄마. 은지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엄마가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싫어요. 엄마 가지 마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은지 낳고, 키우고, 정말 행복했어. 엄마,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 알았지?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부탁드려요. 우리 은지, 걱정 마. 우리가 잘 돌볼게.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수진아, 편히 쉬어. 남편이 수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고마웠어, 수진아. 우리 은지 친구로 살아줘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은지는 엄마 곁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민호 씨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편안해지신 거야.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수진이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가족입니다. 아, 부모님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가족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영정사진 옆에는 우리 은지 사진도 놓였습니다. 언니, 이제 만났지? 30년 만에 두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네. 은지를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키워야죠.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지는 알아요? 아직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은지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대요.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싶다고. 은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을래. 은지야, 아빠랑 가야지.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좋아. 여기 은지 이모도 있고. 아이가 우리 은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은지 이모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본대. 나는 여기 있을래. 민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키울게요. 예. 은지는 우리 손녀예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은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손녀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고 방학 때는 은지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은지 이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은지 사진을 보며 묻는 아이. 착하고 예쁘고 노래 잘 부르는 아이였어. 나랑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은지 이모가 너를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할머니, 나도 은지 이모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은지. 넌 이미 충분히 착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30년 전에 떠난 우리 은지. 그리고 3개월 전 떠난 수진이. 두 친구가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이 되었고 남편은 82이 되었습니다. 작은 은지는 이제 12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우리 세 식구는 수진이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성적표 가져왔어. 수학 100점 맞았어. 은지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학 가르쳐 줬어. 엄마,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줘서. 아이가 돌아서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은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를 의심했다가 미안해하고, 수진이 받아주고, 은지 키워주고, 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50년 넘게 살았지만 요즘이 제일 행복해. 나도요.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와요. 숙제 봐주셔야 해요. 둘이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전 중매로 만나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소라고 약속했던 남편.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 잃어버린 딸을 기억하며 딸의 친구를 30년간 돌봤습니다. 혼자서.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78살에 남편을 의심했던 저.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던 저.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게 아니라 30년 동안 딸의 기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묵묵히 혼자서도 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은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맛있었어요. 그래, 뭐 나왔는데? 돈가스요. 은지 이모도 돈가스 좋아했어요? 그럼, 제일 좋아했지.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은지의 미소가 겹쳐 보입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은지가 제잘제잘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저도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78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식탁에, 이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은지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았죠? 그럼, 아주 잘 살았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은지 크는 것도 봐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맞아요. 할 일이 많네요. 둘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습니다. 저 달 아래 우리 은지와 수진이도 함께 웃고 있을까요? 엄마, 고마워. 우리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편에게도 여보, 고마워요. 평생 우리 가족 지켜줘서. 나도 고마워, 여보. 끝까지 함께 해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78살 영희 할머니가 남편을 의심했던 이야기. 하지만 그 의심 뒤에는 30년간 이어진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이 이야기 속 가족들은 보여줍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께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